자, 이번 배상안의 근거는 뭐고 이게 앞으로 다른 사모펀드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짚어보겠습니다.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박 기자, 예. 투자 상품에 대해서 원금 100%를 배상해라. 이 얘기는 투자를 판단하고 결정한 투자자들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. 어떤 경우에 이런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올 수 있는 네, 건가요? 우선 큰 틀에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. 우선 이 계약 시점에 이미 펀드 부실이 발생해야 되고요. 보시는 것처럼 이 판매사가 정상 펀드인 것처럼 설명을 해서 이 착오, 그러니까 고객 착각을 유발해야 됩니다. 또 투자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 가입하는 등 이 투자자 중과실 또한 없어야 됩니다.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무역금융펀드는 이미 2018년 11월 판매 시점 때부터 원금의 이 최대 98%가 부실이 난 상황이었고요. 이 판매사는 운용사가 조작한 수익률을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했습니다. 또 고객들이 이런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금감원이 계약 취소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. 이 판매사가 만약 사고펀드인지를 모르고 판매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운용사가 제시한 이 거짓된 투자 제안서를 그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뭐 지금 옵티머스, 디스커버리, 뭐 다른 사모펀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액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검찰 수사라든지 금감원 검사 결과 등으로 앞서 설명드린 요건들이 사실로서 확인이 되면 당연히 계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. 오늘 브리핑에서도 이 금융감독원은 손실 확정 전이라고 해도 이 검사 등으로 계약 취소 사유가 사실로 입증이 되면 계약 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취소 요건은요. 아무래도 가입 당시에 이 가입 시점에 이미 이 투자 자산의 부실이라든지 불법성 등이 있었느냐 하는 점이 될 텐데 하지만 이걸 입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현 사모펀드 사태에 불씨가 됐었던 이 DLF, 이 파생결합펀드 상품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인 80%까지는 갔지만 계약 취소까지는 안 됐는데요. 그 이유가 이미 손실이 난 상황에서 이 DLF 상품이 팔린 건 아니라고 금감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네.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거라서 강제성은 없잖아요. 판매사들이 이걸 받아들일지가 관건인데 받아들일까요?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. 네. 하지만 이 판매사 그러니까 은행과 증권사 일각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운용 계획서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 판매사들도 모르고 팔았는데 이 판매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불만 섞인 목소리인데요. 아무래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라임자산 운용 등이 이번 이 투자 원금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점도 이 판매사들이 불만을 갖는 요인이기도 합니다. 금융감독원은 판매 당사자인 은행이 배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은행이 라임 측에 소송을 걸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네,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.